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이달 22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이견 없이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초기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반도체 등 국내 AI 관련주도 시장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19일까지 총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은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섹터 분석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통해서는 공개 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장 전 8시에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참여하셔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난 어제죠? 어제 새벽에 이제 미증시가 일단은 쉬었어요. 예,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하고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올라간다 그래서 기뻐하고 하루 내려간다 그래서 울 필요가 없는 이 증시에서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전에는 포커스온, 그리고 이제는 좀 이따가 보면은 이제 그 초록밴드가 나올 겁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좋습니다. 국내 시황부터 짚어볼 텐데 아무래도 어제 미국 휴장이어서 그런지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잠잠한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양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 보실까요? 자, 일단은 그럼 지금부터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까지 해가지고 계속 둘 다 코스피, 코스닥이 다 빠졌었죠. 하지만 이번에 코스닥이 다시금 양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31.73포인트 빠졌죠. 계속해가지고서 어제까지 강하게 들어오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제 이번에 소화하는 시장, 즉 양매수를 소화하면서 현재 쉬어가는 증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48.53포인트에 코스피가 와 있는 반면 코스닥은 다시금 지금 양전해서 3.45포인트 올라가서 86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일단 수급을 한번 보시죠. 수급. 자, 개인은 현재 2,109억 원, 굉장히 약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기관은 1,492억 원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915억 원 매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22%, 그 다음 SK하이닉스 2.25%가 지금 빠져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꽤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기에서 업황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범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75% 상승해서 약간 이제 반등, 어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등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1% 하락. 자, 그래서 현재 제약바이오, 현재 봤을 때는 바이오 쪽에서 장 초반에 의외로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은 다시금 양전 돌아가고 있는데,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현재 1,096억 원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은 794억 원 매도, 외국인 140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양극재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2.25% 오히려 올라가는
하는 반면 지주사였던 에코프로는 조금 떨어졌죠. 1.82%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HLB는 0.63%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HLB 그룹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들이 일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12시가 지나가면서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의 조금씩 자금들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캠 지금 현재 10.12%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서 현재 33만 2천 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IRA에 관련되어 있는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알테오젠 역시 0.11%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양시장 매수 주체로 들어온 상황이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 음봉을 띄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해외 증시도 볼 텐데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거든요. 중국 증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제 미국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떠냐? 고점이죠. 네. 현재 자리는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차트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면은 쌍봉. 이렇게 나스닥은 이 자리 전부 다 다른 종목 S&P 500하고 다우는 여기 꼭대기 여기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마지막 한 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상하이하고 그다음에 션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춘절 연휴 이후에 소비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2주 정도 푹 쉬고 났더니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사람들의 소비가 어마무시하게 늘었다. 특히나 춘절 한마디로 연휴죠. 연휴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로 인해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장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수요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팔로알 일단은 여기에 어제까지는 여기였죠.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화요일. 장전 쪼개가지고 장전 월마트 있고 홈디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헬스케어의 메트로닉스 있고 바클레이즈 은행 금융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암스트롱 같은 요런 건축 자재가 장전에 발표가 되고요. 플로르하고 KBR 요거는 지금 이게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죠. 그래서 일반 플랜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EPC 업체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이 끝나고 나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요거도 이제 요거는 통신 관련되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회사 장비는 아니고 그다음에 솔라엣지는 태양광 그다음에 텔라닥 헬스 우리 비대면 진료 관련된 대장주 미국의 대장주 텔라닥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셰일 가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온 것들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일단 월마트하고 홈디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텔라닥하고 그다음 팔로알토 요런 네트워크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이 보는 것들 미국의 개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역시 오늘은 월마트하고 홈디포가 제1순위로 와 있죠. 그 다음에 메트로닉스 그리고 여기 보면 BHP 금 관련 종목으로 이제 금 테마로도 나와 있는 종목인데 BHP가 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장전인데 장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바클레이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것들 KBR 그다음에 여기 있는 KBR까지 좀 보고 있는 반면에 장이 끝나고 나서 팔로알토, 다이아몬드 에너지백, 그다음에 솔라엣지, 그다음에 퍼블릭 스토리지. 요거는 이제 공공 창고 개인 사설 창고 관련 종목입니다. 요거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좀 크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시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월마트하고 그 다음에 홈디포 같은 저런 경기 방어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장 보면은 드디어 오늘 떴어요. 어제 떴어요. 자. 이렇게 떴죠. 자, 생각보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리 여기에서부터 상당히 긴 연휴를 지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올라간 자리 1.5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전에 있던 이 자리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특히 핵심이죠. 션전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좀 가긴 힘들겠지만 여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H지수는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는 생각보다 나쁜 상황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가권 지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일 엔비디아의
그 발표, 내일의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에는 미국 증시에서 오늘 네트워크를 비롯한 기업들과 함께 월마트까지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긴 휴장을 보낸 이후에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다시금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해외 증시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요일별로 다른 강의들을 배워보고 있죠. 종목만큼이나 중요한 게 투자의 원칙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어제까지 스탠 와인슈타인 얘기했었죠. 어제. 자,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 정확히 계좌에 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보시죠. 제 모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화요일 원금 보존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을 원금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누누이 강조했죠. 자, 1계좌, 2계좌. 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3분 정도만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1계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500만 원 이하 운용을 하셔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한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서 혹은 뭐 그 이하라도 상관없어요.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그거보다 더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미성년자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됐느냐? 2019년도에 12만 계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됐냐? 34만 계좌로 거의 뭐 3배가 뛰었다. 자, 계좌가 거의 3배가 뛰어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얘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전업 투자하는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 아마 8시 제가 여기서 포커스온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 즉 100만 원 정도도 괜찮고요. 500만 원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하를 일단 1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익도 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좌의 특성을, 자, 계좌, 정확하게 하면 종목의 특성이죠. 종목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투자 전용 계좌로만 써야 되고, 여기에다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추가금 절대 납입하지 마라. 손실이 나더라도 절대 추가금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계좌는 어떻게 되느냐? 이 1계좌에서 나온 이익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익금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간에 소득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넣는 것도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요? 배당금. 배당금도 나오면은 가능하면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전부 다 소화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00만 원에 만약에 이 이익금과 적립금과 이런 것들이 다 도달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단기 투자용 계좌로서, 즉 단타 계좌 2개, 단타 계좌 2개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좌 2개를 활용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만약 여기도 1000만 원이 도달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과 손실은 무조건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계좌에 있는 거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만약 1000만 원에 도달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얘는 절대 단타를 하지 마세요. 단타를 하지 마시고 중기, 장기, 즉 스몰캡 혹은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얘기할 거 첫 번째, 계좌의 종목 숫자는 5개 미만. 하나의 계좌에서
자, 하나의 계좌가 있다. 하나의 계좌에서 계좌가 있을 때 여기서는 종목 전체 숫자, 이 안에서의 종목 숫자는 일단은 5가지 이상을 넣지 말아라. 한마디로 사더라도 5종목 이상 사지 말라. 5종목 이상. 매수 금지. 매수는 5가지 이상 사지 마라. 매수 금지. 자, 이걸 왜 이런지, 자,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라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했냐? 자, 일단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적금을 만들어서 피 같은 돈을 가지고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요. 계좌에 500을 넣습니다. 자, 500만 원을 넣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것도 보아하니 먹음직도 하고 수익을 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샀어요. 매수를 한 100만 원 했어. 1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다. 속은 좀 겁나니까 샀는데 손실이 났네. 한 80만 원 됐습니다. 자, 80만 원, 20%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하지 말고 그럼 다른 걸 할까? 하고 하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또 이거를 일단 잠깐 놔뒀는데 또 다른 것도 괜찮은 게 있어. 또 하나 샀네. 2번 종목을 또 한 100만 원 샀다. 먹으러 나가지고 갔는데 얘는 또 한 30% 빠졌네. 그래서 7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자,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또 요거를 또 물타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자꾸 손실이 자꾸 늘어나고 계좌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면은 이걸 사니까 괜찮을 거, 이거 사면 괜찮을 거, 이거 사면 괜찮을 거. 이래서 종목은 3번, 4번, 5번 쭉쭉쭉쭉 늘어나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 보통 한 계좌가 40개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뭐 심각하신 분들은 뭐 몇백 개까지 봤죠. 몇백 개까지 봐요. 네. 몇백 개의 계좌가 몇백 개의 종목이 하나의 계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인지 그냥 그 주식 모아놓은 그 하나의 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첫째, 사는데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5종목 이상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에서의 종목 숫자는 5개 미만. 자, 첫 번째는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숫자가 3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매매를 중지해야 돼요. 이때는 무조건 하고. 자, 종목이 3개가 넘어간다. 그럴 때는 매매를 중지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종목이, 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종목을 3개를 했다 치자고요. 자, 하나는 뭐, 여기에서 이제,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엔솔을 샀다. 한 주라도 LG 엔솔. 한 주 샀다. 뭐 그랬는데 이게 오르락내락 하고서 있었다. 그런데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했는데 뭐냐? 여기서는 이제 이렌시스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뭐 로봇 좋으니까 이렌시스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 월화제가 지금 한참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이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게 또 보니까는 뭔가 또 이번에 튀어올 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서는 또 다른 종목을 뭐 샀다. 이래가지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3종목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더 사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저희 상황에서 만약 더 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 5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 숫자가 넘어가면은 일단 무조건 하고 매매를 중지한 상태에서 아주 정말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뭔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인 종목을 먼저 정리를 한다. 수익을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한마디로. 수익은 고마운 거. 고맙다. 수익은 고맙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손실이 났을 때. 자, 이 손실을 어떤 식으로 하냐? 2% 룰, 6% 룰에 맞춰 가지고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2% 룰.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한 종목당 2% 정도의 손실이 났다. 그랬을 때 이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패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6%를 자, 전체적인 계좌 다 합쳤을 때 이게 6%가 넘어간다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거를 또 못 해가지고 들고 있다 보면은 전체적인 마이너스 17%에서 18%, 심지어는 뭐 크다. 이거 정도면 양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한 3, 40%까지죠. 3, 40%, 3에서 40% 이렇게 막 손실을 보죠. 거기다가 한 종목 어떤 거 심각한 거는 뭐 한 60% 이상
손실을 보는 그런 종목들도 나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들었다 놨다는 그 장 속에서 떨어지는 장에 가서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0%까지 가는 것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 숫자가 3개 넘어가면은 자, 첫 번째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익절해가지고 정리. 메모 여기에서 정리. 두 번째는 뭐냐? 손실이 났을 때는 자 여기에 대해서 2%를 6%를 무조건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법칙을 얘기할 건데 켈리의 법칙이라 그런 게 있어요. 자 장이 좋을 때는 자금을 각 종목당 들어가는 그 매수 금액을 늘리고 장이 나쁘다 그럴 때는 매수 금액을 줄인다 해서 켈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절제와 자기 통제가 안 되면 투자가 불능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무조건 2%, 6%를 이거 철저히 지켜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두 개 듀얼 계좌로 해가지고 듀얼 아카운트로 돌아가는 이 투자법을 지킬 수 있다. 듀얼 아카운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앞으로도 늘리는 게 쉽지가 않고 왜? 여러분들의 자기 통제는 여러분의 손가락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다가 만약에 손가락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좋아 보이는 계좌를 찾아가지고 매수 버튼 누르고 난 뒤에는 그냥 손실이 나고 난 뒤에는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절제와 자기 통제 없이 즉 2%를 6%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계속 강조하는 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계좌는 결국은 자신이 조정하는 거죠. 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정말로 냉철하게 시장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계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식 계좌를 들고 있는 순간부터 전투기 파일럿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아주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제와 자기 통제를 철저히 단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저희가 항상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주변에 보면 이미 손댈 수 없을 만큼 백화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목이 막 100가지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종목이 3가지 이상 넘지 않길 바라지만 이미 100개 정도의 좀 종목수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클리닉 같은 그런 분들을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선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 1순위.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가지고서 정리를 하더라도 결국 그런 분들은 다시금 여기에 또 들어가요. 또 그런 분들은 그 버릇이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최소 1년에서 2년은 쉬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또다시 여러분의 계좌는 백화점이 된다. 즉 뭐냐? 계좌를 2개 만드는 거. 우선 그거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절제와 자기 통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좌 꼬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들을 주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밴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특별히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을 해주신 4가지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집이고요. 각각의 섹터별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와 함께 섹터별 유망한 종목 5개씩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장 전에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 섹터에 대한 강의를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섹터 오늘 알려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섹터. 자, 미국 보통 화요일 목요일은 미국 sek터 얘기하죠. 자,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 자, 우리나라도 반도체 소부장이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은 이거보다 규모도 더 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자체를 쥐고 흔드는 그런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아예 섹터가 따로 있어요. 미국은.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 테크주.
기술주의 하부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부 섹터로서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제작 기술 원천 기술 보유 업체. 이거 진짜 무섭죠?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 원천 기술, 표준 기술 이런 거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노다지 장사다. 자, 원천 기술, 표준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게 누구의 주특기냐?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걸 잘하죠. 전 세계 것들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거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여기에 대해서 그 유통망 자체를 독점하는 이런 것은 아랍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제작 원천 기술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스라엘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따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중요한 거 반도체 제작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현재 하나의 섹터로, 자, 반도체 소부장 섹터로서 특히나 장비 섹터로서 아예 딱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공정 개발에 아예 처음부터 관여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공정을 개발하는데 우선은 들어가 가지고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 뭐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정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사양, 자,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을 먼저 정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스펙이 정해지고 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어떻게 회로를 그리고 공정이 나올 것인가를 가지고서는 요거를 만들어내죠. 요거에 대해서 회로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빛으로 그리는 그림인데, 요거를 그리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해 맞춰서 공정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정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그 공정을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품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장비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비들을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분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동네냐면은, 자, 보시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펙을 정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전체적인 거를 다 통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자, 원천 기술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스펙을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메모리 분야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아니면은 저기 미국이 다른 일본이라든가 대만 업체들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쭉 넘겨줬는데, 문제는 비메모리,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혹은 뭐 AI 칩, 그 다음에 GPU, CPU 이런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미국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쥐고서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그것도 팹리스 업체들이 그것들을 다 쥐고 있고, 그들이 스펙하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공정들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소부장, 특히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게 된다. 자, 그래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는 사실은 제작을 아직은 못해요. 왜? 아직까지 10나노 이후에는 우리는 알바 아니야, 알바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2나노 공정까지 메모리 공정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이런 메모리 업체나 이런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최근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 오고 난 뒤부터 왔지만, 지금 그래도 장비는 여전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 중 하나가, 우리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TSMC나 다른 업체들도 미국에서 나오는 이 반도체 장비 상당수를 들여가지고서는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ASML만 중요한 줄 알죠? 사실은 그래서 ASML만 중요해가지고 노광 장비, EUV 장비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UV 혼자만 가지고서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공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훨씬 더 중요한 섹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현재 이슈로 돼 있는 거. 자,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덕분에 돈 좀 만진 업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가지고서 자,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반도체와 IT의 수요가 있었죠. 반도체, IT. 왜?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수요가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칩 덕분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것들이 막 근무를 올리고 있던 시기에 엄청나게
돈을 좀 만졌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공장 증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AS라든가 각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큰 돈을 만지고 실적이 좋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서 그동안 돈을 좀 벌었죠. 예. 이 장비를 만드는데 자, TSMC나 삼성전자 그다음에 다른 파운드리에 이 많은 장비들이 들어갔고 이게 결국은 뭐냐? 그동안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소모가 됐다. GPU가. 자, 엄청나게 소모가 됐었죠. 네.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는 발전을 해 가지고 AI 칩으로 AI 보드로 얘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두 개가 원리가 거의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GPU에서 AI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더욱더 앞으로 더욱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분야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다면은 보드를 만들다 보면은 그럼 칩을 누가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거 일단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전부 다 뭐라 그랬느냐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보여줬잖아요. 칩이 아니라 자 그래서 A100, H100 뭐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 엔비디아 시리즈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AMD에서도 나오는 여러 보드들 그 축소해서 AI 보드 자 저는 이제 이걸 AI 보드라고 그럽니다. 칩이 아니라 아예 원 보드를 가지고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지구에 대한 칩은 결국은 누가 만드느냐? 그것도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소부장 업체들이 만드는 거죠. 자, 파운드리에 들어간다. 파운드리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얘네 그냥 맡기면 되느냐? 아니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에서 결국 이제 뽑아내는 건데 이 장비들을 누가 갖다 넣느냐? 미국에 있는 그 부품 3대장과 그 밑에 있는 다른 수많은 업체들이 공급을 해주는 그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서 공장에 라인업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공장이 결국은 반도체가 늘어나고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소부장은 따라 가지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엔비디아는 조금 믿기가 자 물론 엔비디아가 고객이긴 해요. 큰 고객인데 자 이 엔비디아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애플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그 칼을 공급했어요. 그 칼을 공급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너무나 많은 품질 문제가 있었고 불량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합선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애플에서 대대적인 사과를 세상에 그 무기 곡기로 소문난 그 스티브 잡스가 대고객 사과를 하고서 그거를 다 고쳐주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아직은 애플은 좀 믿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엔비디아를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자 일단은 기술은 좋아요. 기술 좋고 그 다음에 뭐냐? 점유율 좋고 장사도 잘해.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물론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판매 방법을 좀 바꿨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총판을 만들어요. 총판으로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얘네들이 너희가 알아가지고서 자 제작해가지고 팔어. 제작해서 판매해라. 내가 너희들을 그야말로 이제 허가받은 라이선스드 총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가 만들어가지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파운드리를 찾아가가지고서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뭐냐? AI 칩을 개발하고 공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지금 공급이 딸려. 공급이 후달려.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이 후달린다. 자, 공급이 달린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미 대략 한 6, 7년 전에 그 빅데이터를 하던 시기부터 나왔죠. 빅데이터.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를 하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도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 그걸 발전시켜서 여기서 빅데이터용 칩과 보드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돌렸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굉장히 공급이 딸렸었어요. 공급이 딸리는 문제가 생겼었다.
즉 엔비디아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파운드리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서는 현재 나스닥의 이 모든 것들이 부스트업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AI 칩이 결국은 올라가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AI를 하기 위한 두 개의 2대 기반 데이터 센터하고 그다음에 칩이 돼야 돼. AI 칩이 AI 보드 이 두 개가 칩과 보드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 얘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따라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는 조금 믿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단기간에 가지고서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장비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죠. 공급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이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 이 섹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표 주자 하나 보여드리죠. 자, 대표 주자 Applied Materials AMAT이라 그럽니다. 자, 티커로는 AMAT. Applied Materials. 자, 보시면은 이게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1984년도부터 나옵니다만 잘랐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올라갔다가 자, 여기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땡겨 올라가서 현재 신고가 만들고 있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떤 식으로 소요가 되고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밴드 메모리, 즉 HBM 이 분야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섹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자세한 분석들은 저희가 이렇게 빨간 자료집으로 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A to Z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매일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장 시작 전에 8시부터 어떻게 오늘 장을 대응하면 좋을지도 전략 세워보고 있고요. 섹터에 대한 궁금증도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 방송 통해서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도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였는데요. 20% 넘는 수익률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월 22일 공략주 2차 전지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종목이죠. 펜트론 역시나 20% 넘는 수익률 만들었고요. 1월 3일에는 미국 주식 공략해봤습니다. KLAC 22%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는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GST가 장중 한때 6%까지 오르면서 26%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대망의 1위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3배 넘는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어제도 26%, 오늘도 12%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누적 수익률은 281%를 넘겼습니다. 네, 수익률 탑1과 탑2를 차지하는 종목들 오늘도 무서운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테마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면 좋을지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테마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 장 어떤 테마들 빨간불 켜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장 초반부터 해서 올라갔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오픈 AI에서 나오는 소라.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얘기도 하곤 하는데 자, 오픈 AI에서 말만 하면은 그걸로 동영상이나 혹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오픈 AI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 소라 관련된 종목, 즉 쉽게 얘기해서 그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이미지 처리라든가 스트리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영상 관련된 동영상 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오픈 AI하고도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과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 튀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비대면 진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와 정부가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조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좀 강세를 보이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반도체 소부장 여전히 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상당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외국인과 그다음 기관들의 지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리밍 서비스, 자 스트리밍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오픈 AI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스트리밍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같이 1인 플랫폼으로 해서 나오는 방송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또 따로 별도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특히나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시금 떠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특별히 거래량이 좀 많고 좀 주목할 만한 것들 3개를 뽑은 게 첫 번째는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생각보다 강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세 번째 DI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세 종목을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키네마스터. 자, 키네마스터예요. 자, 오픈 AI의 소라. 자, 그래서 목소리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고 스트리밍을 만드는 그런 특수한 그런 서비스 그 관련주로서 소식이 이제 연결됐죠. 수혜주로 돼 있으면서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올라갔다. 장 초반에. 지금은 아니지만 장 초반 상한가를 올라갔던 종목이다.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 AI 관련된 이 종목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 이름 회사명도 키네마스터죠. 그러니까 뭐냐? 동영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여기에서 자, 재작년 2월에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자, 여기에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그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AI에 관련돼 있는 것들, 쉽게 해서 챗 GPT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 AI로 하는 AI 그래픽과 그 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동영상 관련돼 있는 이제 그동안 딥페이크가 나올 정도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뜨기 시작한 게 이 관련돼 있는 이런 그 동영상 관련 종목들 혹은 스트리밍 관련 종목들이 뜨고 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점을 이렇게 갭 상승해가지고선 점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솔브레인 홀딩스 상당히 좋죠. 네.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여기에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괜찮은 견조한 이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들이 생각보다 잘 들어왔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 2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 거래량이 제대로 이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바닥을 잡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떴다가 여기서 떴다가 한번 가라앉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래량이고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서서히 이렇게 여기서 삼각형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접어줬죠. 올라갔다가 접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동안에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물량을 흡수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위아래로 굉장히 윗꼬리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실적 증가하고 FEO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봤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지금 좀 변동성이 크고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 추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DI입니다. DI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급등을 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견실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이전에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뒤에도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이제 실적을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혹은 반도체 쪽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튀어오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장에서 강세 테마들을 5가지로 찝어주셨고요. 각각의 테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5가지 테마들을 짚어봤는데 뭐 오픈 AI, 소라라든지 비대면 진료들은 좀 새롭게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제가 보는 건 일단 오픈 AI 관련된 것, 특히 오픈 AI 소라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스트리밍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봤을 때 이 스트리밍에서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지금 현재 플랫폼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굉장히 스트리밍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강세 테마들 중에서도 오픈 AI 소라와 함께 이렇게 스트리밍 관련된 테마들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 히든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있어서요. 몇 가지 종목만 리뷰로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덕산테코피아. 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덕산테코피아를 일단 보도록 하죠.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지금 심지어 19.92% 꽤 많이 올라갔죠. 네, 요거 종목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추세 자체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올라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자, 현재 21.54%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세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잠깐 여기에 대해서 저걸 보도록 하죠.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봤을 때 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정배열하고서는 가는 그야말로 정석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대로 이제 여기에서 물량이 터지고, 그리고 상당히 장대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GST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으로 GST 지금 현재 보는 거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는데, 자, 현재 그 GST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나쁘지 않게 나와 있다. 요것도 역시 보시면 되는데, 요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원체 저희가 저가로 사놨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0.55% 좀 빠졌지만 앞으로도 완만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추세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저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차트 여기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양봉과 음봉이 조금씩 교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 편하게 조금 기간을 두고 보시면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2가지 종목들 알아봤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2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종목 힌트 주시죠. 자, 오늘의 있는 종목 보시죠. 비대면 진료하고 원격 제어 2가지의 복합 테마. 자, 요즘은 중요한 게, 자, 우리나라는 종목 숫자가 적다 보니까 복합 테마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복합 테마로서 비대면 진료 현재 있는 거, 그다음에 원격 제어 관련돼 있는 섹터로 2개가 묶여 있는 이런 종목이 나와 있다. 별이 4개, 4글자죠. 자, 요즘 제가 4글자 많이 보내드립니다. 자, 일본 시장에 지금 현재 진출해가지고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또 재밌는 게, 여기에다 또 저출산 테마로도 지금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그런 복합 테마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원격 제어를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재택근무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택근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트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 봤을 때 쭉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반전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서는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이전에 많은 거래량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고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주들 알아봤고요. 오픈 AI 소라와 스트리밍 관련주들 특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비대면 진료와 원격 제어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종목명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김성규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